자, 군집 1편입니다. 군집 1편. 군집은 여러 종이 모인 거예요. 여러 종의 모임. 동물원 연상하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이제 종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A, B, C라는 종이 있고, D, E, F, G, H. 그래서 얘는 얘한테 먹히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낸 게 피식, 포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먹히고, 이런 거. 자,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맨 첫 영양 단계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얘네들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하는 생산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를 섭취하는 애들이 소비자. 자, 여기 이제 보면 A는 D한테 먹히고, D는 F한테 먹히고, F는 H한테 먹히고, 이렇게 이제 쫙 이어지는 과정이 있죠. 요거를 먹이 사슬 또는 먹이 연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만 있으면 얘 멸종되면 얘 바로 사망인데, 이렇게 B가 있게 되면 안 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피식, 포식 관계가 얽혀 있는, 이렇게 이제 얽힌 것들, 이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안정된 생태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이렇게 해서 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죠. H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생산자, 1차 소비자, 이쪽으로 가니까 2차 소비자. 그래서 몇 차 소비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고차 소비자는 없습니다. 4차, 5차 이렇게 되면 이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 지위라는 말이 있는데, 생태적 지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먹이 지위, 그 다음에 공간 지위. 자, 글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먹이 지위는 뭘 먹냐, 그래서 먹이 사슬에서의 위치를 말합니다. 자, 공간 지위는 뭐냐면 어디에 사냐, 그래서 서식 공간에 대한 지위를 말합니다. 자, 삼림의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층상 구조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 큰 나무가 있고, 좀 중간 나무가 있고, 더 작은 나무가 있고, 더 작은 애들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제일 윗부분, 빛을 가장 센 빛을 많이 받고 하는 그 높은 나무들을 교목층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은 아교목층. 그 밑에 있는 나무들은 뭐 관목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밑에 있으면 풀 해서 초본층. 그 다음에 이끼 같은 경우는 선태층.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 있으면 지중층.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지중층. 그래서 초본층까지는 광합성이 활발합니다. 생산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특징은 말이 안 나와. 광합성을 잘하고, 그 다음에 식물, 조류, 곤충 등이 서식합니다. 그 다음에 선태는 이끼 같은 거예요. 이끼. 그리고 균류라고 해서 버섯이나 이제 곰팡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도 살고 곤충들도 서식합니다. 자, 땅속에서는 잘 알고 있죠. 두더지, 지렁이. 그 다음에 역시 균류들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자, 군집의 이제 종구성을 알아볼 건데요. 군집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자, 일단 우점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점종은 그 곳에서 개체수가 좀 많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소나무밭, 소나무가 우점종이 되겠고,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애들이 우점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핵심종은 개체수하고 크게 상관은 없고 군집의 중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중요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불가사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핵심종인데, 불가사리가 사는 요 영역에서는 얘가 최상위 포식자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불가사리가 없어지게 되면 조개라든지 따개비, 홍합 이런 애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얘가 다 없어지고 나면 조개가 이제 자연선택 불리해져가지고 다 죽고 홍합만 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그 군집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희소종. 요거는 희소가치 높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죠.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지표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표종은 군집의 특성을 알려주는, 나타내는 그런 종인데, 어떤 환경 정보를 알려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지유류. 이끼랑 곰팡이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건데, 얘네가 이제 SO2, 아황산 가스에 민감합니다. 지유류인데 깔끔한 거 좋아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유류가 번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곳에 아황산 가스가 많냐 적냐 등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 쌤은 이제 산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뭐 산악인들은 좋아하는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그런 꽃인데, 그 노래에도 있는 요 에델바이스 같은 경우도 확인되면 이거 고산지대구나.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지표종이 조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종, 요 정도가 낯설 수 있으니까 주의. 자, 에델바이스가 이게 꽃말이 소중한 추억이래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소중한 추억, 에델바이스를 쌓으시길. 안녕.